자, X1년에 X3년 말 보시면 원상복구 철거하는 시점에 원상복구 시점에 예상되는 원가가 30만 원 지출한다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쭉 현재가치 평가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적절한 할인율이 10%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요거 할인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까지 막 물어보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할인율은 줘요. 그럼 요거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X1년, X2년, X3년이니까 요때 복구 충당 부채로 잡을 금액은 30만원 나누기 1.1에 3승하거나 아니면 현가계에서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이건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가치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25393 나와요. 225393 나와요.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현재 가치 평가하는 이유도 얘기했잖아. 확정된 시기에 확정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했고 해양 구조물 취득하는데 내가 돈 얼마 썼대요? 해양 구조물 취득하는데 추가로 974607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떠올려 본다면 X1년 초에 현금으로 974607 쓰고 복구 충당 부채로 위임 부담하는 게 225393이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겠어?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이거 두 개 더하면 120만원 될 거예요. 다만 해양 구조물이니까 요거 계정 뭘로 써야 될까? 유형자산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세부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니까 보통 뭘 써요? 이건 계정을 구축물 쓰죠. 구축물. 근데 교재에는 그냥 제가 유형자산으로 끊어놨는데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축물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교재는 유형자산으로 끊어놨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축물로 120만원 들어가면 돼요. 요 회계처리 모양을 아셔야 그림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3년 동안 사용할 거고 해당되는 해양 구조물의 잔존 가치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3년 후에 잔존 가치가 0이래요. 그럼 요것도 3년 동안 요렇게 감가상각돼서 내려가겠네. 따라오시겠죠? 그림 그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3년이고 잔존가치 빵이라고 했으니까 해양구조물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겠어요? 120만원 빼기 영항고에 나누기 3년 해주면 되니까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비 40만원 하면 되고,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장부금액은 어떻게 돼? 상각할 때마다 장부금액이 주니까 여기 80만원, 상각할 때마다 장부금액이 주니까 여기 40만원 되겠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 연습을 하셨을 테니까 표정 보니까 전혀 아예 안 복습을 하신 표정인데 그렇죠? 뭐 재정학 중요하죠. 자, 이자 비용 있으면 X1년도에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다른 말로 복구충당부채를 증가시키는 전입액은 어떻게 돼? 요거에다가 할인율 10% 때려주면 되죠. 중급회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뭐라고? 이자수익 이자비용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계산하면 이자비용은 22539 나올 거예요. 10% 때렸으니까 이거에. 그럼 이 복구충당부채 기말장부금이 얼마 돼? 25393 더하기 22539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24792 나오겠죠? 에이, 회계처리 모양을 보세요. X1년 말에 그럼 회계처리 모양을 보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로 요거 4년 3년 동안 생각하니까 4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만원 나올 거고요. 복구충당부채 전입액, 다른 말로 이자비용으로 이자비용 얼마? 22539 복구충당부채로 22539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회계처리하면 이렇게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그럼 X 1년 말에 복구충당부채가 24793인데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25393에다
곱하기 그냥 1.1한 거라고요. 우리 기말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 현재 가치 평가할 때.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R 빼기 현금 지급액이나 수령액이죠. 근데 복구충당부채 얘는 지금 현금 지급액이나 수령액이 없으니까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R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30만원 나누기 1.1에 제곱해줘도 나오겠죠. 그쵸? 이건 뭐 사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X 2년도의 이자 비용은 요거에 또 10% 하면 되니까 2, 4, 7, 9, 3 나오면 돼요. 지금 계산하면 얼마 나와? 2, 4, 7, 9, 3이 더하기 2, 4, 7, 9, 3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요 장부 금액이 2, 7이 7, 2, 5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2, 4, 7, 9, 3이 곱하기 1.1 해도 되고 2, 5, 3, 9, 3 곱하기 1.1에 제곱해도 되고 30만원 나누기 1.1 해도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자 비용은 30만원 빼기 27이 725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까 이자 비용 마지막 해에는 27, 275 나오게 되겠죠.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꼭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물어봤다고, 다 알았다고요.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도 했고, X2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도 했고, X3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도 했고, 매 연도 말 유형자산과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도 다 구해놨잖아요. 이게 다라고요. 그쵸? 그럼 X2년 말에 회계처리는 좀 생각해도 되겠죠. X2년 말에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이자비용 24793, 복구충당부채 24793일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봐요. 마지막으로 이제 X3년 말에 회계처리를 좀 보면 그림 순서대로 회계처리하면 되니까 똑같이 감가상각비 4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하면 되고 이자 비용으로 27275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으로 27 275 잡아주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BS 한번 그려봅시다. 사실 그릴 필요도 없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려보면 X3년 말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으면 일단 구축물 취득가액은 120만원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20만원 잡았죠? 그래서 0이요. 그쵸? 복구충당부채 어떻게 돼요? 복구충당부채 얼마 나와요 여기? 마지막 노까지 하면 당연히 30만원이겠지. 내가 30만원을 3년 동안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음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실제로 X 3년 말에 해양구조물 철거하면서 얼마 돈이 들어갔대? 실제 비용이 31만 4천원 들어갔대요. 그럼 나는 30만원 비용 처리했는데 실제로 14,000원 더 쓴 거 아니겠어요? 추가로 14,000원 더 쓴 것만큼 뭐 해주면 돼? 복구, 공사, 손실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계산하면 마지막 연도 회계 처리 보면 현금으로 31만 4천원 나오고 복구충당부채로 30만원 나오니까 14,000원 얼마 나와요? 14,000원이 복구, 공사, 손실이 되겠죠. 따라오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실제로 회계사 아니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제가 그냥 예제로 만든 건데 실제로 요게 1차 시험으로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 연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다고요. 사실 이런 거 다 구할 필요 없고 마지막 연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니까 얘 정도만 구하면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집에 가서 그림만 그리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회계처리랑 BS도 다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쵸?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기출체크 5번이 있는데 기출체크 5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요거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기출체크 5번의 포인트는 뭘까 한번 읽어보시면 보시면 X1년 3월 1일날 폐기물 처리장을 신축하기로 했고요. 토지를 200만원에 취득했으며 토지 등기 비용은 3만원 들었대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신축을 완료하고 신축하는데 공사원가로 100만원 들었대.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학생 날 봐요. 여기까지 읽으면 폐기물 처리장의 취득 원가는 얼마야? 지금 땅 사는데 200만원 들고 등기 비용으로 3만원 들었고요. 신축 완료하는데 100만원 썼대요. 얼마요? 303만원? 신축물의 취득 원가. 신축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의 취득 원가 얼마라고요? 303만원? 303만원? 얼마예요? 얼마예요? 203만원? 폐기물 처리장이라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실력이 이 정도인데 제가 일주일 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이거 일괄취득이잖아요. 지금 토지를 취득했대. 폐기물 처리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럼 요건 그냥 토지지. 200만원이랑 3만원은 땅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폐기물 처리장 신축하는데 100만원 썼으니까 100만원만 구축물로 보고 나머지는 토지죠. 그쵸? 일괄취득 넘겨보면 한 4페이지만 넘겨도 나와요. 일괄취득이. 넘기지 마시고 그래요. 공부를 좀 하시고.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 유형자산 끝나면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203만원은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하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100만원만 폐기물 처리장의 신축 원가로 봐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 킬링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또 중요한 게 뭘까? 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또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동영상 보시는 분 뭘까요? 그쵸? 대박. 그쵸? 7월 1일이지. 7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월화에 생각해야 되고 이자 비용도 7월 1일부터 시작한 6개월만 이자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해답 보시면 다 12분의 6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도 그 전입액 계산할 때도 다 12분의 6이 붙어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보시고, 이 복구 충당 부채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간단하게는 안 나와. 요 정도는 나와요.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요새를 몰아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21페이지에 있는 복구 충당 부채 변경할 거예요. 변경. 지우개 좀 보시죠. 제가 원래 저번 주에 몇 주 전부터 친구들이랑 골프 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주말에 골프도 치고 왔는데, 이게 진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얼마 버니? 너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변호사 친구, 제 친구 변호사인데 변호사 간지 나더라고요. 그 친구 제일 잘 나가긴 하는데, 제일 잘 나. 솔직히 나는 얼마 버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군요. 됐어요. 자, 깜짝 놀랐어. 그렇더라고요. 기운을 좀 내시고 여러분. 우리 이제 복구 충당 부채 변경을 좀 볼게요. 복구 충당 부채 변경.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죠.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원이야. 아까 했던 그림 다시 그려볼 거예요. 근데 할인율이 10%였어요. 그래서 취득 시점에 복구 충당 부채를 41원으로 잡고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00원 들어서 내가 유형자산을 141원으로 잡아놨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요거 여전히 잔존 가치가 0이었어요. 그럼 얘 이렇게 2년 동안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얘도 2년이래요.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로 70.5원 나올 거니까 이거 장부 금액이 70.5원일 거예요. 그리고 얘 이자 비용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으로 4원 잡으니까 복구 충당 부채가 45원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다시 복구 충당 부채를 잡는 이유가 뭐라고?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근데 1년 지난 후에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통 인테리어 해준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 끝날 때쯤 뽀개주는 것도 계약을 같이 한다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더니 이거 김 사장 잘 있었지? 맞다, 우리 1년 후에 이거 인테리어 뽀개야 되는데 50원 맞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뭐라 그래? 인상을 미간을 찌푸리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어. 50원 갖고는 택도 없고 70원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언제? X2년 초시점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50원에서 70원으로 오른다고. 그럼 그 얘기 듣자마자 김 사장 우리 오늘 그럼 안 만난 걸로 하지. 난 하나도 안 들은 거야. 난 안 들었다 이러고 그냥 가요. 표정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어차피 문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실익이 없지만 만약에 2, 3년 남은 거라면 이거 들었을 때 복구 충당 부채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요 차이 나는 20원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 비용 대응 처리할 수 있지. 이거 반영 안 해주고 마지막 연도에 요 20원을 복구공사 손실로 다 잡아버리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만큼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복구원가 금액이 바뀌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적정하게 평가해서 복구충당부채를 변경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복구충당부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해커스도 요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뽀개고 나가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원래 5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70억 내놓으래. 그 얘기를 미리 한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충당부채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수익비용 대응. 바꿔줘야 남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수익과 비용 대응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경우에 요 시점에 적절한 할인율이 한 20%라고 할게. 적절한 할인율이 20%. 적절한 할인율이 요 시점에. X2년 초에는 요 복구 충당부채와 관련된 적절한 할인율이 20%래. 그럼 우리는 복구 충당부채를 다시 계산할 때 20%의 할인율을 써야 될까요? 10%의 할인율을 써야 될까요? 제가 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복구 충당부채를 X2년 초에 다시 한번 측정해서 기록한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다른 말로 X2년 초에 복구 충당부채를 다시 한번 평가한다는 소리인데 복구 충당부채를 다시 한번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할 거라고요. 그럼 공정가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잔여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공정가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복구 충당 부채를 X2년 초에 다시 평가할 때 예상되는 복구 원가가 바뀌어서 다시 평가할 때 당초 유형자산 취득 시점의 할인율인 10% 쓸까 아니면 복구 충당 부채를 재측정할 때 적용해야 되는 할인율인 20%를 써야 될까? 당연히 재측정 시점의 할인율이 20%를 써줘야 복구 충당 부채 공정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점의 복구 충당 부채는 70원 나누기 1.2에서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70 나누기 1.2 하면 58 나온다고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가 45원에서 58원만큼 13원 늘어나야 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 여기 어렵지 않죠? 복구 충당 부채가 13원 늘어나야 된다고요.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건지 볼게요. 날 봐요. 또 빠르게 보면 X1년 초에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 100원 지출했고 복구 충당 부채로 41원 나오면서 유형 자산으로 141원 잡아놨고 X1년 말 되면 감가상각비로 70.5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70.5원 나오면서 또 여기 이자 비용 4원 복구 충당 부채 4원 늘렸을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BS 한번 그려보자. 여기까지 하고 BS를 그려보면 복구 충당 부채가 45원 됐고요. 지금 유형자산 141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70.5원에서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70.5원 있는 상태라고. 자, 요 상태에서 에헤이 X2년 초에 요 상태에서 복구 충당 부채가 다시 재측정했더니 13원 늘어났대. 그럼 회계 처리 보면 여기 복구 충당 부채로 13원 늘리면 되는데 반대쪽에 뭐가 와야 될까요? 반대쪽에 뭐가 와야 될까? 사실 이 복구 충당 부채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복구 충당 부채의 변경은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 쓸 때와 재평가 모형 쓸 때로 나누는데
재평가 모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때 가르칠 거예요.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우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지 말고 감가상각만 하는 원가 모형 가정하에서만 볼 거예요. 지금 원가 모형 가정하에 원가 모형 재평가를 안 하는 요 경우에 뭘 늘려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복구충당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부담해야 될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거만큼 모두 늘려줘야 돼? 유형자산도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얼마로 바뀌어? 83.5원으로 바뀌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복구충당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뭘 늘려줘?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늘려준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내가 이만큼 부채를 부담했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로 유형자산을 늘려줘야 남은 기간 동안 이만큼 감가상각비로 대응시킬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거 모양 어떻게 바뀌어? 13원 증가하니까 어떻게? 58원으로 바뀌고요. 장부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 원가가 13원 늘어났으니까 요게 154원으로 13원 늘어나면서 요게 83.5원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 회계사도 세무사도 1차 시험에 아직 요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사실 기본 강의 땐 기억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2차 때 할 거라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정확한 복구 충당 요 시점에 회계 처리만 알면 돼. 제가 321페이지에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그쵸? 321페이지에 그림도 그려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X2년 말에 회계 처리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일단 이제 45원이 아니라 58원으로 바뀌었고 이자율이 이제 20%니까 1년 동안의 나머지 이자 비용 어떻게 구하면 돼? 58원 곱하기 20% 그냥 하면 되겠죠? 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이제 58원을 기준으로 변경된 할인율 20%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 이자 비용 12원, 복구 충당 부채 12원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 저번에 자본적 지출할 때도 배웠는데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때부터 남아있는 내용 요소를 다시 생각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엄마 얘기했죠. 아들 몇 년만 더 엄마랑 같이 살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70.5원에서 83.5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남은 내용 요소 1년 동안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림 다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기말 감가상각비는 83.5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83.5원이 되겠죠. 요렇게.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복구충당부채 변경이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에 인식한 복구충당부채 금액은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복구 예상액을 추정한 것이므로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추정한 복구충당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동된다. 보시면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에 대한 금액의 추정치가 변경된 경우. 요게 뭔데? 요게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 요게 뭡니까? 할인율이 바뀌었다고요. 요 경우에 복구충당부채 바꿔준다 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러한 회계 처리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원가 모형만 지금 가리킨 거고요. 넘겨보시면 322페이지에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거기 쓰세요. 2차라고 쓰시고 우리는 원가 모형만 대시면 돼. 그래서 원가 모형 보시면 원가 모형을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복구충당부채가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원가에서 가감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켜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밑에는 제가 다 산식 끊어놨으니까 넘겨보시면 제가 회계처리랑 산식 끊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셀프 스터디 문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셀프 스터디 문구 자 보세요. 이 셀프 스터디 문구가 뭐냐면
셀프 스터디 문구를 보면 BS가 지금 이렇다고. 복구충당부채가 300 있고요. 지금 유형자산이 400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라서 장부금액은 100이래. 이럴 수도 있겠죠? 복구충당부채 점점 늘어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 때문에 점점 줄어드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복구충당부채가 그럼 이 경우처럼 늘어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복구충당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상되는 복구원가가 줄어서. 여기까지 괜찮죠? 복구충당부채가 200원 감소했어. 그 회계 처리를 보면 복구충당부채를 200원 줄여주면서 유형자산을 200원 줄였대. 요거 회계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오, 그쵸.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요게 200이 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서가 뭐라고 했냐면 복구충당부채가 감소하면 원가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을 줄여주긴 줄여주는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라고 했다고요. 줄여줄 유형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셀프 스터디에 부채 변경 시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부채 감소가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회계처리 모양 보이시죠?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말문제 문구만. 다만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요 정도 그림은 좀 추가할게요. 요 정도 그림은.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